네, 안녕하세요. 그랜사랑 대표 성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국에 있는 모든 미용인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저희 그로잉살론 본점에 지원 원장이 있는데요. 보통 한 달 개인 매출 평균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소득이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미용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영상 안에 모두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하지만 이 영상은 미용계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보시면서 본인 힘들 때 그리고 좀 일이 잘 안 풀릴 때 보면 굉장히 좋은 영상이니까 미용인들, 미용실 원장님들, 직원들 한 번씩 계속 보시면서 느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또 좋은 계기로 인생이 바뀌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미용을 배우지는 않았었거든요. 미용을 되게 늦게 시작을 했고 원래 그냥 전형적인 공부만 하고 다니다가 졸업을 앞두고 제가 과연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못하겠는 거예요. 원래 남들을 꾸며주는 것도 좋아했고 머리를 해주는 것도 이제 자신이 있어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막무가내로 미용 일을 하게 됐어요. 서울로 와서 그로잉 살롱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미용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대화를 하는 건데요. 처음에 고객님들이랑 대화를 할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고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해보자. 다들 막 멘트 아시죠? 뭐 식사는 하셨어요? 뭐 머리하고 어디 가세요? 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일단 걸었어요. 그냥 그날 제가 담당하는 고객님들은 무조건 대화를 하자. 그래서 계속 내뱉다 보니까 이제 습관처럼 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날은 승급 테스트가 있었는데 저는 실수를 워낙 많이 하기도 하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엄청 자주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주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또 친구들이 많이 떨어진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다 시험을 치고 한바탕 울고 이제 일을 했어야 됐는데 한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어떻게 다들 아침에 이렇게 울고 일을 하는데 지원이 목소리밖에 매장에 안 들리더라.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신나게 고객님들이랑 대화를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모든 건 다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주변에 보면 저는 낯을 많이 가려서요. 제가 대화를 잘 못해서요. 그리고 어떤 인턴 친구들은 디자이너 되면 대화할 거예요 라고 막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화 방식은 오랜 기간 쌓여진 습관 그리고 표정도 오랜 기간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보면은 웃는 표정 같은 거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 근육들이 인상이나 표정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안 웃고 안 하다 보면 안 웃어져요. 제가 인턴 때도 드라이를 하면 맨날 주변에서 지원님 화나셨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난 되게 기분 좋은데 왜 나보고 화났다고 하지?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일을 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거울을 보니까 엄청 표정이 썩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나 보이는 거예요. 나는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내 기분은 이렇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화나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는 계속 이 꼴이라도 올리자, 웃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처음 그로잉 살롱에 입사를 한 첫날 두 분의 디자이너 선생님이 입봉을 하는 날이었어요. A와 B 선생님이 정확히 한 달 후에 매출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A 선생님은 한 달 후에 매출 1,000 이상을 찍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을 해 나가시고 반면에 B 선생님은 제가 디자이너가 되고도 몇 년이 지나도 매출 1,000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턴 때 A 선생님 서브를 보다 보면 고객님들 대하는 그 마음이 너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대화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고객님 뭐 해드릴까요? 그리고 그 같이 일하는 팀원들조차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매번 느껴져서 저 팀에 꼭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반면에 B 선생님이랑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삭막하고 무섭고 딱딱하고 고객님 머리 가만히 계실게요. 고객님 머릿결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 안 나와요. 고객님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안 나오는 건 고객님 탓이에요. 그리고 두피 관리 하셔야죠. 약간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저조차도 이제 서브를 보는 게 너무 겁이 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다 느껴지실 거예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돈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다 느껴지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는 거, 심취해서 하는 거 다 중요하고 좋은데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좋아해요. 애플 같은 거.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좋아하죠. 고양이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또 존경합니다. 성현 대표 원장님처럼요. 다들 일을 할 때 누군가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나요? 제가 초디가 되고 네일 아트를 한 번도 못 해보다가 네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SNS를 엄청 찾아보고 홍대에 너무 힙하고 예쁜 아트를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무조건 가야겠다. 예약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 디자인을 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약을 해서 홍대까지 갔어요. 이제 네일 아트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되게 작은 샵이었어요. 선생님은 2분 계셨고 원장님 1분, 이렇게 총 3분 계셨는데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아트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이렇게 넣어서 18만 원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너무 비싼 거예요. 18만 원. 무슨 아트가 18만 원이나 하지? 이 생각을 했지만 이제 쿨한 척 해야 되니까 그럼 해주세요 하고 종이건까지 끊었어요. 종이건 하면 이제 추가 적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손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저를 담당해 주셨거든요. 담당해 주시는 내내 A 선생님 뭐 하셨어요? 그 고객님한테 이거 사용하지 말고 이거 사용하세요. 아니 이거 붙이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또 B 선생님한테는 B 선생님 오늘 출근하고 청소하셨어요? 물 갈았어요? 근데 물이 왜 다 이대로 있어요? 저 손을 하는 내내 선생님이 집중은 이쪽 A, B 선생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받는 내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까지 같이 혼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감고 받고 있다가 이제 끝났어. 근데 너무 예뻤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너무 가기가 싫었지만 그 돈을 이제 정의권 썼으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갈 때마다 선생님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디자이너 선생님은 항상 바뀌어 있고 나중에 결국에는 원장님 혼자 그 매장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느꼈어요. 고객님들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고객님들 대하는 태도? 그리고 팀원들과의 분위기와 합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팀원들한테 어떻게 대화를 하시고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지, 저는 항상 같이 일할 때 표정이 안 좋은 친구가 있더라도 제가 표정을 똑같이 하면 그 친구가 무표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웃으면서 현지님 이거 부탁할게요. 혹시 이거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뭐 제가 할게요. 같이 웃다 보면은 목소리 톤이 같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제 표정을 따라하게 돼요, 상대가. 그렇잖아요? 제가 표정을 화나고 있으면 걔도 이제 주눅이 드니까 표정이 계속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제가 데리고 가야 돼요. 같은 팀원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지님, 현지님 이렇게 2분과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미용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대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고객님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좀 더 디자이너로서의 이제 자기도 발전을 하고 싶다, 이 매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고객님들이 항상 오셔서 오늘 조지님이 안 보이시네요? 현지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고객님들조차 찾으세요.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고객님들한테 충분히 느껴질 거예요. 항상 같이 일하는 팀원, 직원분들한테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항상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출, 가장 중요한 거죠. 신규 고객이 고정 고객이 되고 고정 고객만으로 일정한 매출이 지속이 되면 이제 대부분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안정적이긴 했는데 그 불안함을 해소할 만큼의 매출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SNS를 항상 주기적으로 올렸었는데 대부분 조회수가 평균적으로 5,000에서 6,000 정도. 이때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그냥 예쁘다고 생각한 거, 뭐 이 정도 편집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올렸었는데 이 이상 조회수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회수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신규를 만들어야 하지? 그리고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거를 과연 좋아할까? 어떤 영상이 흥미를 가질까? 엄청 생각을 많이 했어요. 조금씩 편집을 좀 다르게 해봤어요. 글을 넣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모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이제 딱 2배 정도가 올랐죠. 1.5만? 2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정보를 주는 영상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정보를 주면서 제가 누르게 될 영상들, 내가 흥미로워하는 건 뭐지? 어떤 영상일까? 엄청 찾아봤어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누르지? 어떤 걸 흥미로워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영상 편집을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900만이 넘는 영상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되게 흥미로워하는구나 싶었고, 조금 더 그 부분에 맞춰서 영상 편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결과물, 대중들이 좋아하는 애프터 영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유 수가 7만 정도가 나온 영상도 나오더라고요. 다들 편집하실 때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편하고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조회수가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예뻐. 어쩌라고? 안 눌러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출이 1년 전에 기본 한 1,500?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딱 1년 뒤에가 딱 2배가 오르더라고요. 이 시점부터는 이제 내 안정권이 다르게 바뀌었어요. 1,000단위에서 3,000단위로. 가장 궁금한 게 다들 트렌드나 요즘 유행이나 이런 거 신경 써서 보고 계신가요? 뭐 어떤 게 유행이고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소위 힙하거나 예쁘거나 어려 보이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으시면 안 돼요. 요즘은 고객님들조차 파마 이름, 뭐 커트 이름 되게 넓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럼 속으로 그럼 네가 하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고객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정보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배경 지식으로 고객님을 끌고 나가야 돼요. 아, 고객님, 요즘 이게 유행이죠. 근데 고객님 모질에는 지금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볼륨을 좀 넣고 이렇게 슬림하게 빠지는 게 훨씬 세련돼 보일 거고 손질이 더 편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아, 고객님 그거는 안 어울리세요. 고객님 그거 젊은 애 예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데기로 드라이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경 지식이 내가 아는 그것 중에 속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아, 나도 모든 걸 알지만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예쁠 거야. 이렇게 하고 고객님들을 데리고 나가야 고객님들이 믿고 따라오겠죠? 아, 이 사람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 촌스러워 보여 하면 누가 고객이 그걸 믿고 따라가겠어요. 고객님들 아는 그 지식 이상의 범위 내에서 고객님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저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평균 조회수 자체가 엄청 높아졌죠. 이제는 거의 기본 조회수가 이제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편집하실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거 뒤처지면 안 돼요. 뒤처지고 옛날 거 계속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요즘에 어떤 게 좀 어려 보이고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근데 고객님들한테 아직도 여전히 옛날 거를 추천하면 그 고객님은 같이 나도 도태되는 것 같아서 싫어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도록 뭐 잡지 같은 거 억지로 보셔야 돼요. 요즘 뭐 연예인들 뭐 하는지, 남자들 머리 어떻게 하는지, 염색 어떤 걸 하는지 항상 보고 그 트렌드에 앞서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들 일을 시작하실 때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시나요? 뭐 예를 들면 새해 때 운동할 거야. 이번에 진짜 살 뺄 거야. 진짜 이번에는 인스타 열심히 해야지. 유튜브 무조건 할 거야. 다들 지키고 계신가요? 대부분 이제 처음 디자이너가 되고 이제 다짐을 하죠. 열심히 할 거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저 선생님만큼 할 거야. 근데 생각보다 그걸 지켜나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처음 마음가짐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매출이 안 나오네? 라고 하면 대부분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저 매장에 들어가면 잘할 것 같은데 저기는 신규 고객이 되게 많네? 나도 저 정도 신규를 받으면 저 사람처럼 저 정도 매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 그 매장 가도 그 매출 절대 못해요. 무조건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그냥 내뱉고 그냥 기분이 짜증나면 안 하거든요. 그건 열정이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파이팅 넘치는 그 좋은 기분이었을 뿐인 거예요.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있는데요. 능력이 낮을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실력보다 높게 평가를 하고, 능력이 뛰어날수록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를 한대요. 아니 저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인턴들 중에서도 너 왜 모델 작업 안 하니? 라고, 너 왜 커트 연습 안 해? 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요. 저 디자이너 되면 할 거예요. 디자이너 되면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니까요. 똑같아요. 디자이너 되잖아요. 했는데 안 와요. 뭐 했어? 얼만큼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했는데 저 사람처럼 한 것 같은데 안 와요. 저 똑같이 했어요. 제가 봤을 땐 똑같이 안 했어요. 그 사람들보다 더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어. 그리고 또 눈을 돌리죠. 다른 매장 가볼까 하고. 뭐 저기 가면 신규를 받겠지. 상황만 좀 바뀌면 나아지겠지. 그냥 그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나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 저는 긍정적인 생각이랑 본인을 과대평가하는 거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거 되게 좋아요. 나 할 수 있어. 나 이번에 꼭 할 거야. 근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거지. 긍정적으로 보고 본인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이 안 할 뿐인 거예요. 제 주변에 지금 봐도 인턴 친구들 그리고 디자이너 선생님들,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안 되는 선생님들 보면 되는 선생님들보다 시간이 많아요. 근데 안 해요. 앉아서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밥 먹고 그러다가 또 원장님한테 한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또 열심히 해요. 유튜브 만들 거야. 내일 되면 안 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왜 안 할까? 왜 안 하고 저렇게 불만만 가지고 있을까? 저는 본인들이 얼만큼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고객을 유지하는 거는 물론이고 신규 고객도 고정 고객만큼 만들고 그 이상이 돼야 돼요. 신규 고객은 본인이 나태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와요. 손 놓고 있지 마시고 항상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불만을 가지고 그 상황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 상황이 이렇다고 한들 바뀌는 거 없어요.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바뀔 것 같나요? 아니요. 그냥 그 상황에 그냥 속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평균 챙겨주는 급여가 많아. 그냥 그것만 받는 거예요. 그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본인이 조금 더 나를 바꾸고 싶으면 상황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야 돼. 어떻게 바꿀 건지. 신규라는 거는 계속 오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신규를 고정으로 만드는 거. 그 순간만 잘해주지 말고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고객한테 대해주면 고객님들 다 알아요. 멀리서도 와요. 선생님한테는 꼭 와야 되겠어요. 예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조건 오세요. 저번에도 딸, 와이프 다 데리고 오시면서도 너무 예약하기가 힘든데 다른 데를 못 가겠어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게 계속 쌓여야겠죠? 신규 고객님, 나 너무 힘들어. 오늘 너무 진짜 힘이 딸려. 못하겠어. 운동하세요. 운동하고 체력을 기르시고 그 체력으로 에너지를 고객님들한테 좋은 텐션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저녁 되면 당연히 힘들어요. 표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고객은 일 마치고 나 오늘 머리하러 갈 거야 이 마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 표정 썩은 거 그 고객이 알 필요냐고. 필요 없어요. 그 고객님은 디자이너의 그 기분과 표정 때문에 오늘 하루가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기분이 조금 그렇지만 표정을 항상 웃으면서 톤은 유지를 하시고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거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기에 용기 주신 송영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용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고 그리고 그거를 좀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선 매번 힘든데 가장 처음 힘들었던 거는 초디 됐을 때. 디자이너가 막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인턴이니까 디자이너가 이제 목적지잖아요. 디자이너가 되면 다 끝날 것만 같았어. 근데 디자이너가 되니까 내가 상상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고객이 저만큼 올 줄 알았는데 고객님도 안 오고 매출은 안 나오고 어떡하지? 항상 불안했고 저랑 같이 입봉한 친구는 잘 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거에 속으면 안 돼. 그거에 속지 말고 그냥 쟤는 지금이 잘 되는 시기구나. 나는 아직 안 왔어. 하고 계속 본인 거 할 거 하면 돼요. 아직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온 고객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들 만들기 위해서 노력 엄청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권태기를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권태기가 매번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냐면 매출이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 매출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나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안정화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본점에서 계속 오래 일을 했잖아요.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이런 친구들 그만둔 친구들도 좀 있고 그런데 이제 지원 원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계속 있었어요?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인턴부터 디자이너가 되고 되게 잘하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한번 매출을 찍고 떨어지면 거기서 막 애들이 미치더라고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딴 데 가야겠다. 근데 그게 너무 아쉬웠어. 왜냐면 얘가 지금 이 마음가짐으로 나가면은 잘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나갔던 가장 큰 이유는 잘하는 애들은 어딜 가도 잘한다. 저는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다른 데 갔어도 아마 잘했을 거예요.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바꾸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최고치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다른 데 가도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도 못하는데 딴 데 가서라고 잘할까? 이 생각이 항상 있어서 안 나가고 여기서 일단 해보자. 너희는 일단 가라. 난 여기서 해볼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 그 기간이 이렇게 길어졌어. 지금 매출이 갑자기 이제 쭉 이제 유지를 하다가 터닝 포인트로 팍 치고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정확하게 좀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래 저희가 메인을 쓰는데 첫 매출이 뭐 지속되면 뭐 원메인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투메인을 일단 써야겠는데 투메인을 쓰려면 내가 그 매출을 유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인턴이 내가 그 매출을 유지 못하면 또 다른 팀에 가요.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 나의 팀이었는데 이렇게 안녕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까지 일단 원장님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해봐 일단 지원아.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어떻게 3천을 해요. 저 절대 못해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애들을 끌고 가야겠다. 내가 데리고 있어야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겠지.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했고 천이 안정권에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패턴과 우리 팀 합이 2천에 잘 굴러가게 맞춰졌고 그럼 좀 더 해볼 수 있겠네. 애들이 엄청 도움을 많이 줬어요. 원장님 해야 돼요. 원장님 돈 벌어야죠. 원장님 나가세요. 지금 계속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3천 그 이상 그리고 이걸 계속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좀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좀 나올 것 같은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지원자님 같은 경우는 신규를 거의 안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계속 이렇게 만들었고 그게 얼마나 걸린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스타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틀에 박힌 영상 내가 그냥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만 계속 올렸을 때는 팔로워도 늘지 않고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눈을 좀 달리 해야 돼요. 계속 바꿔가야 돼. 시대에 앞서서. 영상이 너무 빠르죠, 요즘에. 재밌는 것도 계속 바뀌고. 저는 틱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거든요. 틱톡에서 좋아하는 거랑 또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거랑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봐야 돼요. 귀찮지만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냥 개그 보면서 웃지 말고 계속 생각하면서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넘어갈 게 아니고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 거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어떤 걸 흥미로워 할까의 입장에서 편집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 올랐고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신규 유입이 확 늘었어요. 그러면 인스타는 보통 일주일에 몇 개씩 올려야 좋아요? 매일 올리셔야 돼요. 매일. 뭐 없어요. 지금 매출 1,000, 2,000 되시나요? 안 되죠. 1,000, 2,000, 3,000, 4,000, 5,000 다 매일 올리십니다. 매일 올리셔야 돼요. 시간 여유 많으시면 2개, 3개 올리셔야 돼요. 유튜브도 해야 되고 틱톡도 해야 되고 다 해야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뭐가 좋았냐면 저는 일단 날것이었어요. 날것. 그죠? 이렇게 막 보면은 강사파리들 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강사파리들 보면 되게 뭔가 말을 막 멋있게 하죠. 미사여구 쓰면서 우리는 거기에 현란하게 압도가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매출 해봤나요? 못 해봤을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현역이 돼가지고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오라고 했냐면 실제로 했잖아요.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전문가의 분야로 가야 돼.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프리랜서가 아니야 우리 프리랜서 아니고 뭐예요? 전문가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프리랜서라는 생각만 하니까 하루하루가 인생의 쓰레기 같은 거야. 왜? 자꾸 막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찾으려고 하잖아. 근데 그게 그래봐야 뭔데? 프로테인 조금 더 받는 거? 월급 조금 더 받는 거? 몇십만 원 조금 더 받는 거? 손님 조금 더 받는 거?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불러서 얘기를 했냐면 그거를 계속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알잖아. 전문가 같잖아 이제.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게 있어서 막 뭐 전문적인 막 이런 거 막 안 써도 뭐예요? 진심이 느껴지잖아. 저는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그로잉의 식구들은 지금부터 뭐예요? 오늘부터 해도 안 늦는다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매일매일 올려야 된다 했잖아. 근데 여기 매일매일 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지금. 솔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라고. 근데 왜 그런 거야. 본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대. 뭐 1,000만 원 벌고 싶고 2,000만 원 벌고 싶어. 근데 왜 자꾸 그걸 꿈으로 꾸냐. 뭐야 말만 왜 하냐고. 오늘부터 인스타를 매일매일 올리든 뭔가를 올리든 내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서 파든 매일매일 하루를 바꿔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저렇게 된다니까. 지금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맨날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거 뭐 월급 어디 더 주고 이러고 있잖아. 왜 이러고 있냐고. 이러지 말자고. 왜?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미용하는 사람 떠올려보면 뭐예요?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노력하고 성실하니까 지금 여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와서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의 치명적인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끈기가 존나게 없어요. 그죠? 맞잖아. 맨날 말은 막 뭐 하고 청산유수야. 뭐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인스타 이렇게 만들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라고 맨날 머릿속에 생각을 하죠. 근데 뭐예요? 집에 가면 자. 집에 가면 뭐해? 뭐 먹을까 생각해. 그리고 술 먹어. 점점점 내 인생이 꼬꾸라지고 있어. 왜?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처지잖아. 그러지 말라고. 지금 젊잖아. 너무 젊고 예쁘단 말이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되니까. 될 거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뭐하러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있냐.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딱 그거예요. 우리 그로잉 살롱의 식구들, 모든 구성원들은 꾸준하셔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끈기만 있으면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열심히 살고 있잖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인스타 보면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 올리고 있잖아. 근데 딱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내가 인스타그램 열심히 안 하고 있거나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있다. 계속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바뀌자고. 오늘부터. 저는 그로잉 살롱을 1000개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모이는 거예요. 매번. 매번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뭐야? 하나씩 가지면 1000개 아니에요 지금? 맞잖아요. 저는 이렇게 다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 있죠. 원장님들이 노는 게 아니야. 한 달에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날 11시마다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한다니까요. 이런 공부들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성장하게 되겠죠. 우리는 놀고 있지 않아. 리더가 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디자이너들, 식구들, 직원들, 인턴들 안 놀고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거야. 오늘 꿈을 가지세요. 꿈. 무슨 꿈? 지원 원장처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혹은 지원 원장만 지금 잘하고 있으면 더 큰 꿈을 꾸면 되는 거고. 중요한 포커스는 뭐였어요? 그냥 꾸준하게 계속 했다잖아요. 내가 물어봤잖아. 왜 여기 안 그만두고 왜 여기 계속 있어? 어차피 다른 데 가든 어차피 내가 뭘 하든 간에 내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저기 친구랑 술을 먹으면 맨날 울어 내가.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매출이 반토막이 나가면서 적자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나왔다고.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친구한테 가서 카페에서 물어봤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어떡할까? 지원 원장이 그러더라고. 원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야. 원장님 대표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뭐 이렇게 할게요. 이러는 거야. 말투가 귀엽잖아요. 근데 그때 눈물이 쭈르륵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냐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였어. 근데 내가 자꾸 주변에 있는 눈치를 보고 자꾸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자꾸 내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왜? 직원들이 자꾸 말을 싸가지없이 하고 나를 자꾸 누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위축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뒤로부터 바뀌었어요. 되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니까 나도 더 챙겨주고 싶고 고맙죠.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도요. 내 옆에 있는 원장님들이 힘들 때 한번 손 좀 내밀어 줘. 도와줘. 왜? 우리 뭐예요? 파트너잖아. 파트너고 식구잖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는 싫어해 나도. 뭐 가족은 아니니까. 맞잖아요. 근데 뭐예요? 파트너라고요. 파트너가 뭐예요? 그로잉 살롱에 들어오는 식구들은 파트너다. 내가 예를 들어 지원 원장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표로서 지원이 쟤는 왜 저걸 못해? 왜 저것밖에 안 돼? 저 새끼 별로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저 친구는 저게 부족하니까 내가 저걸 채워주고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이게 파트너잖아요. 그럼 뭐예요?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어. 입사를 했는데 원장님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별로일 수 있어. 그죠? 저 원장님 왜 저거밖에 안 돼? 왜 못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내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저 원장님이 저게 부족하니 내가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맞춰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야 서로 파트너 대 파트너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목표가 생기죠. 왜? 같이 할 수 있잖아. 그럼 뭐야? 돈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많은 사업을 해봤지만 이렇게 미용실만큼 좋은 사업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좋고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뭐야? 꾸준함. 끈기. 가서 이제부터 열정을 가지고 우리 만듭시다. 그래서 하면 된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이제 원장님들은 또 남으셔가지고 같이 좀 회의하고 가시면 됩니다.